다음 134번 강혜인, 서해그룹 본사 23층, 대한민국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인재들만 모인다는 이곳 면접장에 이질적인 존재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몇 년을 입었는지 모를 번들거리는 싸구려 정장, 달아서 굽이 한쪽으로 쏠린 구두 강혜인이었습니다. 혜인은 잔뜩 긴장한 채 면접관들 앞에 섰습니다. 중앙에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서희수 회장이, 그 오른쪽에는 실세인 서영수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해보게 서 전무가 서류를 보지도 않고 귀를 후비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흙 속의 진주처럼 끈기 있게 살아온 지원자 강혜인입니다. 저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푸흡. 서 전무가 혜인의 말을 끊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혜인의 이력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 팔을 흔들었습니다. 야 강혜인, 너 지금 개그하냐? 흙 속의 진주? 그냥 흙탕물 아니야? 네. 스펙 봐라. 토익 점수도 없고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 하나, 알바 경력만 화려하네.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 야, 여기가 인력시장인 줄 알아? 우리 회사가 노가다판이야? 면접장 안에 쌓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입을 가리고 낄낄거렸습니다. 혜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열정까지 가난한 건 아닙니다. 저는 됐고. 냄새나니까 말 좀 줄여. 서 전무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너 들어올 때부터 무슨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니. 집에 물 안 나와? 아니면 내 아비가 씻지 말라고 가르치던 부모 욕.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혜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건 익숙했지만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모욕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달이 저는 병신이라며? 그 애비의 그 자식이지 뭐. 서 전무의 입에서 나온 병신이라는 단어. 혜인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면접관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려면 이 직장이 절실했으니까요. 혜인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던 그때 서 전무 옆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서희수 회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 우아한 자태. 그런데 그녀의 재킷 사이로 삐져나온 무언가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녹이 슬어 거무튀튀한 금속 조각, 세련된 회장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내 아버지가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어루만지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희수야, 보고 싶다 하며 눈물 흘리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바로 그 반쪽. 혜인은 면접이고 뭐고 잊은 채 홀린 듯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서 전무가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어디 감히 앞으로 튀어나와 경호원 불러. 잠깐만요. 혜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희수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 반쪽, 어디서 나셨습니까? 희수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저희 아버지 목걸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그 나머지 반쪽입니다. 면접장 안에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희수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만류도 뿌리치고 혜인이 적어준 주소 하나만 들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서울 끝자락,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가파른 달동네, 고급 세단을 골목 입구에 버려두고 희수는 하이힐이 흙탕물에 빠지는 것도 모른 채 언덕을 올랐습니다. 역한 하수구 냄새,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여기다. 녹슨 대문조차 없는 허름한 집. 마당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었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남자가 힘겹게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희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뒤를 돌았습니다. 희수의 얼굴을 본 순간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빨래 바구니가 툭 떨어졌습니다. 희수야. 남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잔데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지?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지?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남자는 대답 대신 꼬질꼬질한 점퍼 안주머니에서 헝겊 뭉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풀자 희수의 것과 똑같이 녹슨 반쪽 펜던트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두 개의 펜던트를 맞췄습니다. 딸깍!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하트. 30년의 세월을 건너 하나가 된 증표였습니다. 희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사이길래?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는, 아니 남편 강동아는 희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희수의 기억에서 삭제된 그날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우린 도망치고 있었어. 도망? 누구한테서요? 네, 사촌 오빠. 서영수. 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충신 노릇을 하는 서전무? 그놈이 깡패들을 끌고 왔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놈들이 강목으로 내 다리를 내리쳐서 부러뜨렸어. 그리고 도망가는 내 머리를 돌덩이로 찍었어. 아, 희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인 미수였다니. 내 남편을 병신으로 만들고 나를 죽이려 했던 악마가 내 회사 전무라니. 그놈이 협박했어. 내가 나타나면 혜인이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숨어 살았어. 쥐새끼처럼. 미안하다 희수야. 내가 못나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남편. 희수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며칠 뒤 동아는 결심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계란을 샀습니다. 희수가 옛날에 내 계란말이를 참 좋아했는데 투박한 손으로 정성껏 계란을 말고 볶음김치를 담았습니다. 다 달아빠진 보자기에 도시락을 소중히 싸매고 동아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서해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로비. 동아는 잔뜩 위축되었지만 용기를 내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회장님 좀 뵙고 싶은데 예약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남편인데. 여직원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리던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서 전무가 걸어 나왔습니다. 서 전무의 눈이 매처럼 동아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강동아 아니야? 동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원수. 서영수, 어허, 입 조심해. 어디서 감히 전무님 이름을 불러? 이 거지는 뭐야? 서 전무가 다가와 동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어? 명길다 진짜. 여긴 뭐 하러 왔어? 구걸하러 왔냐? 비켜. 희수 만나러 왔어? 밥 주러 왔다고. 동아가 도시락을 품에 앉아 서 전무가 눈짓을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동아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윽. 밥, 회장님이 네가 만든 쓰레기를 먹겠냐. 서 전무는 동아의 품에서 도시락을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콱창, 반찬통이 깨지면서 노란 계란말이와 김치 국물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흉하게 흩어졌습니다. 안 돼, 내 도시락. 동아가 바닥을 기어가 반찬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 전무의 반짝이는 구두가 동아의 손을 밟았습니다. 아, 이게 딱 내 수준이야. 바닥에 떨어진 거나 주워 먹어. 서 전무는 웃으며 구두발로 계란말이를 지식여버렸습니다. 으지직, 으지직 정성껏 만든 음식이 구두발 아래서 형체도 없이 뭉개져 곤죽이 되었습니다. 치워, 냄새나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알았어? 서 전무는 뭉개진 계란말이에 침을 퇴뱉고 돌아섰습니다. 짐짝처럼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동아. 쏟아지는 빗속에서 흙탕물이 튄 뭉개진 계란말이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짜디짠 눈물과 빗물,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서 전무는 불안했습니다. 희수와 저 거지가 만났다. 기억이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다. 그 전에 저들의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박 팀장, 작업 시작해. 다음 날 혜인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감사팀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혜인 씨, 당신을 기업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감사팀 직원이 혜인의 가방을 책상 위에 엎었습니다. 우수수, 쏟아져 나온 건 회사 기밀 USB와 5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이건 제게 아닙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시끄러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오리발이야. 서 전무가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자가 바로 회장님의 기억상실증을 악용한 파렴치한입니다. 가난한 주제에 재벌 2세가 되고 싶어서 전과자 아버지와 짜고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아닙니다. 전 진짜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해보세요. 혜인이 절규했습니다. 서 전무는 비릿하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다. 불일치, 내 놈은 가짜야. 어디서 회장님 핏줄을 사칭해. 서 전무가 미리 조작해둔 가짜 결과지였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혜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와, 완전 미친놈이네. 돈에 환장해서 엄마까지 팔아먹어? 페류나 새끼 감방에서 썩어라. 경찰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가는 혜인.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희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저놈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싸온 도시락도 저놈이 다 짓밟았어요. 저놈은 악마입니다. 혜인은 울부짖으며 희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혜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아의 말, 혜인의 눈물, 그리고 서 전무가 내민 증거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은 대국민 사기꾼이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 전무는 희수의 귓가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저런 거머리 같은 놈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라는 단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 희수는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으러 가고 있구나. 경찰서 유치장. 혜인은 차가운 철창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그 시각, 회장실. 희수는 혜인이 끌려가며 외쳤던 절규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싸온 도시락도 저놈이 다 짓밟았어요. 저놈은 악마입니다. 희수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CCTV, 로비 CCTV 가져와, 당장. 비서실장이 가져온 영상 속에는 지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남편 동아가 도시락을 안고 찾아오는 모습, 서 전무가 그 도시락을 바닥에 패대기 치는 모습,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발로 노란 계란말이를 지식여버리는 모습까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남편의 모습에 희수는 가슴을 움켜쥐고 통곡했습니다. 서영수, 네가 감히. 희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다. 내 아들은 죄가 없다. 그녀는 당장 경찰서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도청하고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서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보며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결국 알아챘군. 쥐새끼 같은 것들이 끈질기기도 하지. 그는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늘 밤이다. 타깃은 서희수 회장. 사고로 위장해. 비도 오는데 빗길 미끄러짐 사고 딱 좋잖아. 브레이크 고장난 덤프트럭 알지? 깔끔하게 처리해. 그 여자가 기억을 찾으면 너랑 나 둘 다 죽는 거야. 밤이 되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희수는 직접 변호인단을 꾸려 경찰서로 달려갔고 증거 불충분으로 혜인을 가석방시켰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 초췌한 몰골로 나온 혜인을 보자마자 희수는 달려갔습니다. 혜인아, 회장님. 미안해. 내가 늦었어. 내가 다 확인했어. 너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희수가 혜인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앙!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해왔습니다. 목표는 정확히 희수의 등 뒤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엔진 소리를 듣지 못한 희수. 하지만 혜인은 봤습니다. 미친 속도로 달려오는 소의 덩어리를. 어머니, 위험해요. 혜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희수를 밀쳐내고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쾅! 둔탁한 파열음이 빗줄기를 찢었습니다. 혜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뺑소니쳐 사라졌습니다. 혜인아? 바닥에 넘어진 희수가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아들의 피. 희수는 짐승처럼 기어가 혜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손바닥에 끈적한 피가 묻어났습니다. 안 돼. 눈 좀 떠봐. 제발. 그 순간 찌릿 혜인의 붉은 피를 보는 순간 희수의 뇌리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30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30년 전 회상, 비 내리는 밤.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젊은 희수가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쇠파이프를 든 깡패들이 남편 동아의 다리를 내려칩니다. 우지끈. 그리고 도망치는 희수의 뒤를 쫓아와 돌멩이로 머리를 내려찍는 남자. 그 남자가 웃고 있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피 흘리는 희수를 쓰레기처럼 발로 차던 그 남자. 젊은 시절의 서영수였습니다. 으악! 희수는 빗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내 남편을 불구로 만들고 나를 죽여 기억을 뺐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죽이려 한 악마.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 시퍼런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혜인을 꽉 끌어안으며 맹세했습니다. 서영수, 넌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다음 날 아침 서해그룹 대회 의실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서희수 회장 해임안, 서 전무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서희수 회장은 현재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꽃뱀 사기단에게 놀아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경영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더 이상 이 그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올소 해임에 찬성합니다. 서 전무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임안 통과시키고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이 충격으로 실신했다고 발표하면 그룹은 내 것이다. 자,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 쾅! 회의실의 육중한 양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서희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맨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입고 있는 흰색 블라우스와 스커트는 검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을 안고 흘린 그 피를 닦지 않고 그대로 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저게 무슨 꼴이야? 피 아니야? 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어? 희수는 비틀거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뚜벅뚜벅.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핏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경호원 수십 명이 뒤따라 들어와 이사회의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서영수, 희수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같은 눈빛. 회장님, 꼴이 그게 뭡니까?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서 전무가 애써 침착한 척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흉물스러운 몰골로. 흉물? 희수는 피식 웃더니 단상 위에 있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 내 옷에 묻은 이 피, 내 아들 강혜인의 피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들? 강혜인이 진짜 아들이야? 희수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틀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서 전무가 로비에서 절뚝이는 강동아의 도시락을 엎고 구두발로 지시기는 CCTV 화면. 그 잔인하고 모욕적인 장면에 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어젯밤 트럭 운전사의 자백 영상, 서영수 전무가 시켰습니다. 5억 줄 테니까 빗길 사고로 위장해서 회장을 죽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30년 전 서 전무가 선대 회장에게 보낸 보고서, 강동아 다리 불구 만듦, 서희수 기억 상실 확인, 처리 완료. 이건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서 전무가 발악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쳐서 가짜 영상을 만든 겁니다. 희수는 천천히 서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작, 서영수, 너 기억 안 나? 30년 전 비 오는 밤 망원동 폐공장 뒤편. 네가 내 머리를 돌로 찍으면서 그랬지. 희수야,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어. 회사는 오빠가 가질게. 서 전무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그건 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너 기억이? 그래, 다 기억났어. 이 살인마 새끼야. 희수는 온 힘을 다해서 전무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자신의 이마로 서 전무의 코를 박아버렸습니다. 퍽, 으악. 서 전무가 코피를 터뜨리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희수는 쓰러진 서 전무에게 달려들어 그가 신고 있는 반짝이는 구두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굽으로 서 전무의 얼굴을 내리찍으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30년 전 남편이 당했던 것처럼 서 전무의 정강이를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이건 내 남편 다리 값이다. 퍽. 악, 내 다리. 이건 도시락 값이다. 퍽. 그리고 이건 내 아들 목숨 값이야. 희수는 서 전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있는 힘껏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짝! 서 전무가 펭귄처럼 돌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경찰 들어오라고 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서영수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져 질질 끌려가는 서 전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희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희수야, 오빠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가족이잖아. 희수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가족, 넌 감옥도 사치야. 내 모든 돈과 권력을 써서 네가 감옥 안에서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밥 한 톨도 편하게 못 먹게 만들 거야. 평생 썩어 문드러져. 1년 후 서영수는 감옥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영치금 한 푼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방 죄수들에게 매일 밥을 뺏기며 구타당했습니다. 어이 재벌 전무님,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어. 그는 30년 전 강동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차가운 독방에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혜인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몇 번의 대수술 끝에 건강을 되찾은 혜인. 퇴원하는 날, 병실에는 희수와 동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아들, 아빠가 다시 싸웠다. 동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1년 전 로비 바닥에서 지식여졌던 그 계란말이와 볶음 김치였습니다. 여보, 당신도 먹어. 동아가 희수의 입에 계란말이를 넣어주었습니다. 희수는 눈물을 흘리며 씹었습니다. 맛있다. 30년 전 그 맛 그대로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안 헤어지잖아요. 혜인이 희수와 동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가족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기억이 사라져도 본능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소홀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하며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